그래서 대충 보시면 브레이크 포인트 모형은 붉은색 점선은 조금 있다가 보고요. 이제 이 푸른색, 짙은 푸른색 직선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림에 뭔가를 좀 추가했는데 이거 앞에 그림하고 똑같은 거고요. 슬라이드 몇 페이지죠? 어, 예, 15페이지와 16페이지가 같은 그림이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조금 숫자랑 그림을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그래서 먼저 분포의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0.5, 이 사람이 분포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이 분포를 우리가 누적 분포로 우리 논문에서는 누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포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노란색 선이고요. 이 선을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재택근무와 출퇴근 중에서 뭘 선호하냐면 당연히 재택근무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메니티가 있는 옵션을 이제 선호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은 얼마만큼을 포기할 용의가 있냐면 시간당 1달러 33센트를 이제 포기할 용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포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1달러 33센트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재택근무를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달러 33센트는 대략 시간당 임금의 8%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시간당 10,00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중에서 대략 한 1,000원 가까이를 800원 정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당 1달러 33센트지만 40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대략 한 40불 이상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한 50불 정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 재미있는지 없는지는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던 것은 임금이 같을 경우에 이제 어떤 사람은 시간당 임금이 똑같이 16달러를 확인을 했을 거예요. 어떤 지원자는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웨이지의 차이가 없을 때 대략 80% 가까이가 재택근무를 선택을 했지만 여전히 나머지 20% 정도는 출퇴근을 선호한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같아도 재택근무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분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포의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임금을 좀 희생하더라도 재택근무를 선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이제 분포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지불 용의가 비교적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분포를 그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한편으로 지불 용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선호의 차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위 25%에 해당하는 사람들, 여기 25%에 해당하는 사람들, 여기 걸쳐 있는 사람들은 얼마까지 희생할 용의가 있냐면 무려 시간당 2불 45센트까지 포기할 용의가 있다. 이런 사람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 모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혹시 이 브레이크 포인트 모형하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로짓 모형하고 그 이 그래프를 좀 헷갈리시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그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 성적의 분포를 이렇게 확인했다고 한번 해보죠. 막대 그래프로 뭐 2, 30점 받은 학생, 4, 50점 뭐 이렇게 학생들의 분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포는 이렇게 나이스하게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스무드한 형태로 묘사할 수 있는 분포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도수 분포표나 막대 그래프를 잘 표현해 보면 이렇게 나이스한 커브 형태로 우리가 묘사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 maximum likelihood logit 모형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포를 찾는 거고요. 그런데 매우 예외적으로 이런 상황을 한번 제가 직면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학생들의 점수가 이렇게 낮은 점수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 조금 좀 이렇게 모여 있고, 예. 그리고 굉장히 높은 점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제가 잘못 낸 거죠. 이렇게 여기에 조금 모여 있고, 그 다음에 한 70점, 80점, 90점에 이렇게 막 모여 있다. 그러면 제가 이런 형태의 막대 그래프나 도수 분포표는 스무드한 분포로 묘사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통계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걸 스무드한 분포로 추정하라고 하면요, 컴퓨터가 통계 프로그램들이 보통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무드한 분포로 추정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분포는 스무드하게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아마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실제 분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우리가 스무드하게 추정을 해보려고 하면 원래 생겨 먹은 분포를 잘 묘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로지스틱 분포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브레이크 포인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분포들을 그냥 되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찾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묘사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포인트 모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한번 해보죠. 원래 도수 분포표를 우리가 원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 파란색 분포와 붉은색 분포 중에 뭐가 더 현실을 잘 묘사한 것이냐라고 하면 파란색 분포가 현실을 더 잘 묘사한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무드하게 묘사했을 때는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꺾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포함을 했을 때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붉은색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줘서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가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재밌는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모형에서 갑자기 이게 확 올라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택근무를 해서 시간당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대부분 다 재택근무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갑자기 임금이 같을 경우에는 여전히 20%가 출퇴근을 선호하는데 재택근무가 더 많은 임금을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재택근무를 선택하겠죠. 그런 뜻입니다. 실제 데이터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무드하게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묘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 그러니까 꺾이는 부분들이 있는 혹은 어느 구간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에 조금 더 현실을 잘 묘사할 수 있는 분포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해 주신 학생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제 설명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설명이 썩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되돌려 봤는데 설명이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두 분포의 차이를, 그러니까 묘사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스무드하게 묘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나타나도록 묘사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옵션은 1번, 2번, 3번 옵션을 다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렉서블 스케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도 뭐 굳이 40시간 다 일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도 가능한 이 세 가지를 다 섞어 놓았을 때, 그럴 때는 어떤가라고 이제 살펴봤더니 분포의 가운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대충 약 $1보다 조금 더 포기할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mean valuation of the combined option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분포의 지불 용의 분포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혹은 포기할 용의가 있는 임금이 바로 시간당 1불 17센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